살필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들어가 보죠. 국내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고스란히 나타난 국내장이었습니다. 인플레 피크아웃과 중국 모멘텀은 꽤나 많이 반영된 상황이고요. 명절을 앞둔 부담감과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발언도 있었죠. 블랙록 부회장이 금리 인하 기대는 무리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네이버, 카카오,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들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조금 더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 시장에서 저희 시간을 통해 정말 지겹도록 얘기했고 참 빨리도 잡았던 로봇. 뿌듯하기도 하고 한켠으론 내 포트엔 넣을 수 없어 아쉽기도 했었는데 이 로봇주는 계속해서 잘 갑니다. 2023년 핫테마 AI와 로봇, 이 챗봇과 로봇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포트에 들어있지 않으면 정말 슬프다라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여행사 패키지가 무려 9,181% 늘었다고 하네요. 여행주들도 강세였습니다. 쏠리는 쪽은 명확하게 쏠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네요. 자, 한국이었고요. 중국 쪽 이슈로 들어가 보죠. 중국은 주요 지수 약세 전환했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은 10거래를 연속해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중국 경제는 호전되고 있고 올해 좋아질 것이며 기업 투자나 소비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부터 눈에 띄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중국의 인구 감소 얘기입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950년대 이후로 신생아 수가 이 파란색 선인데요. 가장 낮은 수준에 처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망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노동 가능 인구가 정말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재화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키우게 되고요. 또 하나 중국은 인구가 결국 동력이었습니다. 경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등장하고 있네요. 이 부분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으로 갑니다. 삼국의 소식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좀 바쁘게 느껴지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YCC, 이 수익률 통제 곡선 정책을 썼었죠. 쉽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수준의 금리로 계속해서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0.25%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로 오랜 시간을 유지해 왔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이쪽은 저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미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엔화 약세, 달러 강세, 그 가운데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의 CPI가 3.7%까지 갔죠. 유럽은 9고 미국은 5고 이런데 이거보단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생산성과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어지간하면 임금 상승률이 2%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일본도 계속해서 조금씩 통화 정책을 바꿔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12월에 일본의 이 이슈가 좀 발작적인 움직임을 일으켰죠. 이 YCC 폭을 0.5% 내외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금리를 인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BOJ 결과 오늘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떻게 나올까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YCC 폭을 더 올릴 것이다. 결국 금리 인상을 75bp 정도까지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YCC 자체를 청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 소식에 왜 이렇게들 집중을 하는가? 결국에는 계속 일본이 조금 더 달라진 통화 정책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엔캐리 청산이 나올 것이고 해외 자산 매각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조금 변곡을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인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또 다른 긍정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식 나오는 거 꼭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밤사이 좀 뼈 때리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부담되는 말로 끝나면 그냥 통상적인 발언일 것이고 정말 뼈 때리는 말이면 시장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JP모건의 수석 투자 책임자 밥 미셸의 발언입니다. 채권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고 시장에서 꽤나 신뢰하는 투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높았는데요. 블룸버그가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연준이 6%까지 금리를 올해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반기에 보통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려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인플레는 임금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 실업률이 오르기 전에 임금은 하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실업률은 경기 침체가 아니면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실업률이 앞으로의 키가 될 것을 시사했고요.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전개인 거죠. 어찌됐건 밥 미셸도 이 가능성은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 이슈들을 좀 소화해 나가면서 뉴욕장은 혼조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떨어졌죠. 골드만삭스가 실적 부진으로 어닝 쇼크 내며 주가도 좀 크게 밀렸습니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더 높은 금리로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는 부담스러운 발언을 하나 더 보태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처음으로 80달러를 돌파했네요. 중국에서 지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부진했음에도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높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가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자, 여러 이 내용들을 종목별로 어떻게 반영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섹터 내에서도 엇갈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실적이 좋지 못했죠. 6%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같이 실적을 내놨던 모건 스탠리는 그래도 트레이딩에서 이익을 좀 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격하게 반응이 되며 6% 정도 올랐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7% 폭등이 나왔고요. 샤오펑이나 니오, 루시드 등의 종목들은 밀려났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따로 떼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EU에서 유럽 주권기금이라고 이 청정에너지 보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쪽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 확인됐죠. 로블록스는 12월 가입자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에 11% 폭등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테마가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관심권역에 넣어야겠죠. 5%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에도 좀 연결해서 받아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골드만삭스 CEO가 나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더 비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업비용이 11% 증가했는데 수익은 감소했다라고 말하며 이것에 대해서 비용 절감과 정리해고가 또 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주에 3,200명 감원을 했던 골드만삭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화이트 칼라들의 전멸이 나온 것이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10년 만에 가장 큰 어닝 쇼크였고요. 경기 침체로 손실 충당금을 1년 새 3배 쌓았다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요즘 은행권의 충당금 이슈 계속 부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해석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을 끌어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은행권 종목들 이쪽에서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래도 쉐브론 등의 에너지 쪽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눈에 띄는 초록은 테슬라입니다. 7% 이상의 폭등이고요. 이쪽에 엔비디아 역시나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잠시 후에 2차 전지 내용은 좀 더 따로 떼서 살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실내 마스크 2년 3개월 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결정이 날 건데요. 30일부터 아마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도 이제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또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반영을 해줄 것인가 궁금합니다.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재반영을 해줄지 체크하시고요. 뉴스상으로는요, 이겁니다. 챗봇 이야기 정말 지겹죠. 그런데 뉴스가 끝없이 나옵니다.
단독이긴 합니다만 한국형 챗 GPT가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또 관련해서 투자를 늘린다라는 얘기 지속 나옵니다. 대응하기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고요. 중국의 부총리가 문호 더 열릴 것이다라며 다보스에서 얘기했다고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 퀘스트, 뉴 등의 종목들, 컨텐츠 제작사들 한 번 더 봐야 되고요. 애플의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 공급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LG 이노텍 자화전자 모처럼 모멘텀 받는 내용입니다. 주가 반영될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살폈고요. 어제장에서 또 탄소 중립 관련한 내용이 꽤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시세도 좀 괜찮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브리핑을 하면서 좀 뿌듯할 때가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들이 그날 시세 아니면 그 주에 또 시세로 나왔을 때인데요. 맞아요. 탄소 포집도 역시나 저희가 발빠르게 먼저 전해드렸었죠.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월 16일 브리핑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이 UAE 쪽에서 이제 순방 보따리 관련한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을 때 관련해서 미리 한번 전해드렸었죠. 에너지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여러 가지 첨단 분야의 한국 기업들, 이 중에서 수혜주를 잘 찾을 필요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MOU를 맺었기 때문에 워낙에 300억 달러다라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MOU라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제외하고 새롭게 볼만한 쪽은 탄소가 될 것이다 라면서 KC코트레일, 그린케미칼 등등의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세가 나왔었죠. 실제로 16일에 정규장에서는 그리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었는데요. 16일 시간외 거래에서 KC코트레일과 한솔홈데코, KC그린홀딩스, 그린케미칼까지 일제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17일 어제 정규장에서도 장중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KC코트레일은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했고요. 한솔홈데코 21%대 급등, 이건산업, KC그린홀딩스도 상한가로, 그리고 그린케미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종가까지 이 급등세를 쭉 이어가지는 못했는데요. 말 그대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KC코트레일이 그나마 12%대 강세로 마감지었고요. 한솔홈데코 6% 정도, KC그린홀딩스 7% 정도, 캠트로스나 유니드 같은 종목들은 하락으로 돌아선 채로 마감을 짓는 등 이 장중의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어제 장중에 이들의 급등세를 이끌었던 건 앞서 봤듯이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관계에서 이제는 탄소 중립까지 확대를 하면서 경제 협력의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다,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탄소 제로 도시 마스다르를 건설하겠다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하겠다. 한국의 IT 기술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랍에미리트가 개최할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제 정규장에서 관련 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말씀해드렸듯이 윗꼬리는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SK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또 함께 했죠. 동행을 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그룹과 UAE의 국부펀드 무바달라는 자발적인 탄소 시장의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한 MOU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나온 데다가 CES에서도 최근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CES에서는 탄소 중립 함께 가자 동행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탄소 중립에 모두가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행동으로 주제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부스에서도 여러 가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런 주제들이 많이 언급이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 관련주들 계속해서 봐도 되는지 좀 고민은 됩니다. 앞서 봤듯이 워낙에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도 접근이 유효한 쪽이 있는지,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떻게 추려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관련주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2차 전지와 테슬라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장 시세부터 조금 확인을 해보시죠.
2차 전지는 지금 의심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년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작년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심이 등장하고 있죠. 어제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은 지수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5%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대형주가 되기도 했죠. 그 이후로 셀과 소재 그리고 장비 쪽까지 동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나왔던 내용은 이겁니다.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오더컷 루머가 등장을 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고 단순 루머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러한 루머 하나에 이렇게까지 휘청이는 것을 상황을 본다면 지금 그렇게 심리가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등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의심이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테슬라 1등의 치킨 게임.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췄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최대 20%까지 가격 인하를 정말 큰 폭으로 단행했습니다. P를 낮춰서 Q를 올리는 전략으로 1등의 여유 치킨 게임을 벌인다라는 과정이었었죠. 매드부시는 가격 인하로 인해 테슬라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1월 9일 그리고 1월 16일 각각 방송했던 내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만을 본다 하면 매드부시의 의견이 맞았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험 등록 차량 대수를 보면 가격 인하하고 나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증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 다른 경쟁사들 또한 가격 압박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의 샤오펑도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최대 12.5% 낮춘다라는 얘기가 들려왔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11월에 내놨던 전기차 모델 2종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인들끼리 단가 싸움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S&P 글로벌에서는요, 2025년에 미국의 전기차 종류가 160여 종에 달할 거다. 그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선택지가 넓어진 고객들은 테슬라 외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테슬라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흐름을 봐도 테슬라는 일단 가격을 낮춰서 판매량을 키웠다라는 것까지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경쟁 쪽에 놓인 샤오펑이나 니오 등의 종목들, GM4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가 좀 하락 쪽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죠.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Q가 증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가격 인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정말 수익성을 어느 정도 훼손을 하는가 봐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EU 밸류체인 업체들까지도 충격을 가져갈 것인가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Q의 증가로만 놓고 본다면 밸류체인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LG 엔솔 이슈처럼 지속적인 의심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시장이 하는 거겠죠. LG 엔솔에 대해서 어제는 루머였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실적도 4분기 좋지 않을 거고 1분기도 안 좋겠지만 그건 대략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LG 엔솔에 지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요소는 바로 보호예수 물량이겠죠. 상장한 지 1주년이 다가옵니다. 실제 거래 가능일은 30일경부터 해서 물량이 쏟아질 여지가 있을 텐데요.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 중에 80% 이상은 LG화학이고 국민연금 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쏟아질 텐데요. 주식 유통 물량 대비해서 한 23%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한동안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만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으니까 그보다는 높은 상황. 내가 만약 받은 사람이라고 친다면 요즘에 대출금리도 올라가는데 그런 자금을 생각했을 때 그냥 팔고 가자. 이런 심리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다만 30일이 지나고 나면 반등 가능성을 증권가는 많이 점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 정도 진행이 됐네요. 추가적인 전략을 위해 빠르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차장님과 오랜만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저희와 호흡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투자한스 세븐에서 전략을 챙겨주실 겁니다. 시장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제 10거래일 만에 하락, 맞을만 했고 쉴만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성장주 하락은 조금 뼈 아팠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전일 시장 9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이제 10거래일 도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기관 쪽의 매도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앞둔 국내 시장 이번 주는 사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제 하루 휴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 정도 더 가는 눈치 싸움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여러 이제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좋았었던 컨텐츠 관련주 쪽에 전반적인 이제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아쉬움이 나타났었는데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성장주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면서 성장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일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차장님은 어떻게 좀 포지션을 취하실 거예요? 그냥 좀 쉬고 명절 이후에 다시 네. 전략을 짜시는 걸로? 지금 이제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지수가 올라가면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위쪽에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환율이 이제 1,200원 선까지 내려가 주게 된다면야 기존 직전 저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00선 혹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아래에 놓여져 있는 200일 이평선 저항대 구간 2,400선 조금 위쪽 자리인데요. 이 자리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제 시가 대비해서 목표하는 수익률은 1.5%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불안해야 될 요소들은 조금 더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야 지금 상황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네. 트레이딩 전략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줄여야 될 자리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어제 이제 그러한 모멘텀들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종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 대응 짜본다면 AI 챗봇 관련해서 아니면 로봇이에요. 네. 물론 로봇은 저희 성공 전략에서 차장님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좀 네. 좋은 수익이 이미 나 있습니다. 107%. 이 종목에서 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와 함께 로봇주 좀 답변 주세요. 네. 지난번에 AS로 이제 팔자고 하셨던가요? 예, 비중 더 줄이자라고 더 줄이자. 얘기를 했죠. 오늘은 더 줄이자고 더 더 줄이자가 줄이자. 아니라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수익이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락해도 흔들릴 만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진입은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성장, 로봇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CAGR, 즉 이제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배터리 관련 기업만큼 성장률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더 돋보이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만큼 더 돈을 못 벌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익만으로도 YOY 큰 실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리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기업들도 무너지게 될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되 흔들리게 될 때는 매도하고 나오자 이런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이야기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어제 또 저희 타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관련해서 저희에게도 좀 전략을 나눠주시죠. 네, 지금 이제 갑작스러운 부분은 아니죠.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는 전 정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기준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관심도 그리고 UAE 순방에서 또 관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일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주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상승률을 유지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UAE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부터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세에 접어들면서 세로뉴스 성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네. 부담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 이런 쪽들이 전일 세게 올라왔었는데요.
저는 이 배출권 관련주들은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테마가 아닌가. 과거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 물론 과거의 경험을 빗대서 모든 투자를 미래에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성장주들 대비해서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 속에서 친환경, 원전, 결국 미래는 수소까지 좀 고려가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더 빨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친환경 쪽에 현재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한둘일까요? 신재생만 해도 너무 많은데 그죠? 조금 네. 더 순서를 잡아주세요. 섹터 순서. 네,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풍력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안 좋습니다. 태양광은 우리가 언제 안 좋아질까를 걱정을 하고 있어야 네. 돼요. 물론 이제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어닝은 받쳐주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모듈가 그리고 원재료가의 하락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풍력 같은 경우는 이미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 쪽에서의 수주 소식들이 좀 들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낮아진 물류비라든지 원재료가를 바탕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에서도 풍력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참 의심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안 좋은 쪽을 고르고 싶습니다. 안 좋으면 차라리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자, 2차 전지 쪽 가겠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루머로 인한 급락도 그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의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테슬라의 이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는 올라가는데 사실 이것도 언제 엎어질지 모르겠다는 그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 네, 저는 전일의 주가 하락은 수급 때문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와 업황에 대한 괴리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쉽게 얘기해서는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사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야 테슬라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물량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좋죠. 효과를 분명히 받아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들은 4분기 실적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4분기 실적 스타트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4분기 실적 불안이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의 주가를 아쉽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4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는 2월 초라든지 이런 시점에서는 1분기 반등할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눈높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2021년도, 2022년도와 같은 배터리주가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눈높이를 가지고 조정 시에는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솔 같은 경우 보호예수 물량 부담이 있는데 그럼 30일 지나고 2월경에는 사도 괜찮다? 그죠.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완전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뉘앙스 상으로는요. 네. 제가 김민진 차장님과 오래 호흡을 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건 그렇게 여기에 강한 베팅을 하실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 제가 막 한 돈이 많이 남아도는 자산가예요. 김 차장, 뭐 내가 이 정도를 돈을 주겠네. 어떻게 포트 운영하겠나 할 때 2차 전지 비중은 어느 정도? 2차 전지 비중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사야 될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특히 작년도에 기저가 안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대비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과연 YOY 성장률이 좋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30-40% 이상의 비중보다는 그 이하의 비중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차장님의 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재탕 아닙니까? 네.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아셈스 말씀 주셨고 네. 이미 저희 수익이 난 종목인데 아셈스 다시 재공략 가능하다입니까? 네, 지금 이제 보니까 고가 기준으로 한 10%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종목군들 올라온 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다라고 말씀을 자랑하려고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왜 들고 나왔느냐?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스몰캡들이 많이 없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4, 5거래일 전부터 기관 쪽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급 여력까지 고려해 봤을 때 지난주 추천 투자 포인트 플러스 기관 수급까지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소재 쪽으로 전반적인 확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수염색사라든지 아니면 글리터 시트,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원래 하고 있는 접착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강점을, 접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라는 기업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압박 질문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차장님이 한숨을 살짝 쉬셔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저희 또 하나 AS 할 게 있어요.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그날 말씀 주시고 당일에 급등이 나와서 저희가 다 와 이랬던 종목이거든요. 디어유. 네. 1월 4일 유망주입니다. 31.7%. 어제도 올랐어요. 네. 디어유 보유자분들 이제 이익 챙길까요?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자. 좀 더?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뉴진스의 디토, 핫백 차트 100 계속 안에 올라가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소식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의 해외 쪽의 영향력,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뉴스들이 종합적으로 디어유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디어유 단시간에 30% 이상 수익이 났음에도 조금은 더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명쾌하게 답변 주시는 김 차장님의 저희 투자연투 7 합류 오늘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